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 응용 좀 남은 거 중에 좀 중요한 거 몇 개 좀 떨구고 갈게요. 자, 먼저 32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있다. 이때 a 범위를 구하라. 조금 난이도가 있죠. 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문제는 확인하시고 좀 시간을 드릴까요? 네, 이것의 두 근.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네, 다 노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을 구하는 게 먼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 양에 정리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3x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근은 0 또는 3이라는 것까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두근 사이에 0과 3 사이란 얘기죠. 거기에 이제 이것의 두근이 있답니다. 그러면 얘 두근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의 x로 이거를 동유항을 묶어줬어요. 다음에 마이너스 이게 넘어가니까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a는 0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게 숫자가 아니라서 뭐 인수분해가 못하겠다, 약수를 못 분해하겠다 하지 마시고 잘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얘를 갖다가 제가 세로로 두 개를 좀 써볼게요. 하나는 a고 하나는 2a 빼기 1로 놓을 수 있겠죠? 두 개 곱한 게 이거니까. 이렇게 이 식도 역시 이렇게 인수분해, 약수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은 순간 보일 겁니다. 조금 여기서 조금 좀 어렵지만 두 개 더하면 3a 나오고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나 2a 빼기 1이 근이 되게끔. 괜찮죠? 네, 요게 이거고 이게 이거가 됩니다. 아, 잠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플러스가 되겠죠? 아이, 도를 정반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ax에 2a 빼기 1이니까 3a 빼기 1의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두 근은 이렇게 됩니다. x값이 마이너스 a 또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됩니다. 제가 요거 생각하느라고 부호를 좀 헷갈렸어요. 자, 얘가 처음 주어진 두 근입니다. 그 사이에 이 근이 존재한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뭐 이제 그러는 거 쉽지 않겠어요? 이대로 수직선을 딱 보셔가지고서 원래 주어진 가이드 되는 게 0과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a가 주어집니다. a가 있는데 이 두 근이 주어집니다. 마이너스 a 역시도 이 안에 있어야 되고 사실 마이너스 a가 더 큰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더 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편의상 그냥 두 개를 넣어놓은 거지 어느 게 더 크다 작다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 안에 0과 3 사이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사이라는 거는 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로 마이너스 a 역시도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네, 1 빼기 2라고 할게요. 이 값도 역시 0과 3 사이에 있어야만 할 겁니다. 등호가 들어가서도 안 돼요. 사이라는 거는 그 내에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a가 마이너스가 곱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전부 곱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과정을 여러 개 거치겠습니다. 먼저 1을 다 빼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갖다가 나눠준 겁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은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두 근이 이 두 근 사이에 다 존재한다 이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크기는 누가 더 크고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이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수직선상에 또 다시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럴 때 헷갈리니까. 자, 수직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젠 A만 따지는 겁니다. 자, A가 0부터 3 사이라고 했으니까 A의 범위로만 할게요. A가 0부터 마이너스 3. 네, 이 사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부등식에서 영역 표시하는 건 배우셨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영역만이 둘 다 만족을 할 겁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는 범위에서만 이 범위의 공통 범위가 되면서 그것일 때만 얘도 이 두 근도 0과 3 사이에 모조리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 근을 구하는 거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두근이 이 사이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두근이 뭔데? 얘를 갖다가 푸는 것도 조금 챌린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아니라 식일 때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어떻든 구했어요. 여기서 보통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 끝까지 가시면 이것까지 발견하면 절반 이상은 한 거예요. 한 4분의 3 정도 한 거죠. 그 다음엔 이제 해석이 남죠. 중요한 단계, 마지막 단계가 얘가 이 사이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풀었더니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거고요. 괜찮죠? 이제 넘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혹시나 시간을 놓쳤다면은 VOD 복습으로 커버하시면 되겠죠.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온다. 기출문제 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기본이고 쉬운 것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이런 것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죠. 34번인데 이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들어갔어요.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이 근을 구하라 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이것만 없으면 할만한데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옛날부터 이 값이 만약에 뭐 우리가 3이다 라고 한다면은 A는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그게 무슨 식이 됐든 뭐 문자가 됐든 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값은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A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5라며 그러면은 그냥 5든지 마이너스 5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핸들링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갖다가 지금 다뤄봤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가 0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는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아래 거부터 할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되니까 좋죠. 그래서 x-1 곱하기 x-5가 되니까 x는 1 또는 5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건 그 중에 절반의 근만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빠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챙겨 놓으시고요. 얘 근 구하는 거. 근 구할 수 있죠. 대신에 깔끔하게 안 된다라는 게 있죠. 어쩔 수 없죠. 근의 공식 들어갑니다. 대신 짝수계수니까 짝수계수 근의 공식 갑니다. x는 자, a분의 a가 1이죠. 네, 1분의 그 다음에 1차항계수의 마이너스 절반이니까 3. 그 다음에 절반, 마이너스 절반 3의 제곱이니까 9. 그다음 마이너스 a시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네,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14로 나오겠죠. 풀마 다 문제 없습니다. 어떻든 이 두 가지 근은 이걸 0이 되게 만드는 또 다른 케이스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얘일 때도 됩니다. 이 경우일 때 x값이 이 경우일 때 얘가 0이 되니까 즉 이 값이 5가 되니까 5는 5가 된다라는 거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자 1과 5일 때는 얘가 0이 되는 것 즉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5일 때 절대값이니까 5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경우에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근을 4개 다 쓰셔야지만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경우를 2개를 다
절대값 자체가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그게 식이 됐던 문자가 됐던 놓고 분할해 푸셔야 됩니다. 혹시 이 것 중에 뭐 만족하지 않는 게 있나 한번 점검하시는 건 필요한데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4번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정리됐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2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그러면 2차 방정식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참 해가지고 지금 활용까지도 했고 모두 했어요. 잠깐만, 이걸 하나 하고 할까? 요거 하나 하고 할게요. 자, 너무 안 하면 그렇다. 2차 함수 나가기 전에 일단 뭔가 좀 떨긴 떨어야 돼. 떨어내야죠. 자, 2019년 고1 3월 1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직사각형에 보면 AB 길이가 2고요. BC 길이가 4예요. 여기서 대각선 BD 위에 한 점 O를 잡고 그 다음에 점 O에서 네 변 AB, BC, CD, DA 내린 수선의 발이 각각 PQRS라고 합니다. PQRS. 이렇게 냈을 때 넓이 합이 어떤 넓이냐? APOS면 이 넓이죠. 그 다음에 OQCR 이거네요. 이거 넓이 합이 3이랍니다. 그리고 AP가 PB보다는 더 길답니다. 이걸 좀 이따 챙길게요. 그럼 AP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4점짜리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게 딱히 익숙해지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하로 주어져 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넓이가 보통 2차원이니까 2차식과 되게 짝이 맞는 응용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 도형에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활용은 거기에 맞는 변수부터 설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식을 또 발굴해내겠죠? 그러면 여기서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갖다가 X라고 할게요. 자, X라고 하겠습니다. X. 근데 잠깐만. 이걸 X로 놓는 게 더 좋을까? 아니야. 좋을 수 있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Y라고 할게요. 어떻든 문자 두 개 쓰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더 안 만들면 되니까 한 번 더 전진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일단 뭐냐? 여기서 자, 얘가 X면 얘도 X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Y로 놓으니까 조금 거시기하다. 좀 죄송해요. 왜냐면은 제가 놓으려고 하는 게 4와 2라는 거를 놓고 싶은데 이 4하고 2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4점이에요. 근데 제가 뭘 하나 더 추가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X축이라고 하고 제가 Y축이라고 할게요. 문자도 바꿔야겠다. 이거부터 하고 할 거. 그죠?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뭐냐? 이거 원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이 보라색 라인이 뭐가 되냐면 직선이 됩니다. 직선. 직선인데 기울기가 원점지라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얼마냐면 4 증가할 때 2 증가하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에요. 그 말은 뭐냐? 어느 두 점을 잡더라도 이 가로 증가량분의 세로 증가량의 비율이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된다는 녀석이에요. 이게 되게 숨어있는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4점짜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예 그냥 다 깠으니까 얘부터 갈게요. 이 녀석이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에 다 변이 걸쳐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갖다가 E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가 돼야겠죠. 어느 두 점을 잡더라도 2대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선을 놨기 때문에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에서 X를 빼게 됩니다. 이게 전체가 2였으니까. 2 빼기 X가 바로 이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얘는 4에서 요 2X를 뺀 나머지가 됩니다. 4 빼기 2X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길이는 X라는 건 뭐 당연히 아시겠죠? 같은 길이니까. 그럼 이제 이 식을 갖다가 넓이 합이 3이라는 식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 볼게요. x 곱하기 4 빼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가 되겠죠? 이 값이 3이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을 갖다가 설정하는 데는 이걸 축으로 냈을 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직선,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퓨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배운 것들은 뭐 1학기 거라고 해서 2학기 거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섞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풀이 들어갑니다. 하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x, 4x 지금 보니까 넓이가 똑같군요. 그렇죠? 얘도 왜냐면 4x 빼기 2x제곱이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도 4x 빼기 2x제곱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한 변으로 이쪽으로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은 뭐 되는 게 있나? 깔끔하게 나오면 좋은데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 이유로 돼서 나오나? 이게 부호가 똑같으면 되는데 안 되는군요. 잠깐만.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가 왜 생겼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잘 되는 걸 갖다가 괜히 꼬아서 못할 뻔했네요. 네, 얘는 3이었죠.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로 좀 보였나 봐요. 자, 3입니다. 자, 일로 넘겼으니까 식이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되는군요. 마이너스 붙이면 마3에 마이니까 나오겠죠? 따라서 2x 빼기 3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값 자체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보다시피 근데 x가 뭐였어요? 변의 길인데 음수가 될 턱은 없잖아요. 2분의 3이 되겠죠. 됐죠? 2분의 3이라는 거 우리 활용해서 필터링이죠. 마지막 단계. 2분의 3이니까 AP 길이 끝났네요. 우리가 AP를 x로 놨죠? 네, x는 2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2차 방정식 활용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서 구하려고 하는 x를 갖다 잘 설정해서 단서를 가지고 식으로 바꾸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아닌 2차 방정식의 활용이냐면 차이는 그거예요. 지금 만든 식 자체가 넓이 영역의 2차원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1차 식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제면 1차 방정식 단원에서 나왔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따가 봐서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차 방정식은 잠깐 뒤로 하고요. 뒤로 한다는 게 여러분 이제 몰라도 돼. 이제 시험 봤으니까 까먹어도 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학은 철저히 누적 학문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것들이 구멍이 생기면 바로 그 윗단계 나갈 때 구멍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까먹어도 돼.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진짜 농사를 망칩니다. 여러분은 입시 때까지는 수학을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이 중등권은 그냥 자유자재로 씹어먹을 정도가 돼야 고등학교 거를 배우고 나가는데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안 그러면은 고등학교 나갈 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탄탄하게 해두세요. 탄탄하게.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갈 건 뭐냐면 2차 함수 단원이 이제 처음 나갈 거예요. 2차 함수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함수 개념은 1학년 때부터 쭉 배워왔어요. 별거 없습니다. 자, 잠깐만 한번 좀 언급을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만 둔다면 이거는 뭐죠? 얘는 다항식입니다. 얘는 이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뭐 아무 말도 없고 어쩌라는 거야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술어가 없어. 뭐뭐이다, 뭐뭐 아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크다, 작다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방정식이 됩니다. 물론 부등호가 들어가면 부등식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얘는 1차 방정식이 되겠죠. 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네, 그냥 2차 다항식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얘 자체는 이게 다항식이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우리가 좀 전까지 했던 거.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 사실 방정식이라는 건 이 값이 0이 됐든 뭐 1이 됐든 2가 됐든 어떤 값으로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x만 구하면 돼요.
부등식이면 그 x의 범위가 나올 것이고 방정식 등식이면 그 근이 나오겠죠.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근이 하나지만 얘는 두 개 나온다는 일반적으로 두 개 나온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얘는 다항식이고. 그렇죠? 뭐 3차, 4차가 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게 3차 방정식, 뭐 3차 부등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특정한 값일 때는 거기에 맞는 x값이 각각 나올 거예요. x가 얼마다, x가 얼마다, x가 얼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걸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등식을 만족하는 근 또는 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특정한 값이 아니라 이렇게 쭉 바뀌는 것들을 갖다가 모조리 다 커버를 하려면 우리가 배운 숫자도 이게 실수니까 실수 범위에서 그냥 짜라락 짜라락 다 바뀔 때마다 그때 x를 갖다가 우리가 식을 매번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달라질 때마다 그에 맞는 x값을 다 짝을 지을 수가 있게끔 우리가 뭔가 개념을 생각을 해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얘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얘가 무슨 값이 되든 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이 x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 식 전체의 값을 만들 수 있게끔 매칭을 시켜주자. 그래서 이렇게 0부터 x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쫙 바뀔 때인데 이 식 전체의 값이 그걸 우리는 그냥 y라고 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x에 따라서 x가 쭉 정해짐에 따라서 이 식의 값인 y값도 쭉 정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게 즉 방정식의 확장판이에요. 특정한 근일 때 특정한 값을 나올 때마다 딱딱 구하는 걸 넘어서서 그 마음대로 바뀌어. 네가 마음대로 들어가 봐. 거기에 맞게끔 나는 이 식의 값을 다 맞춰주지 뭐. 이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y라고 딱 놔서 쭉쭉 다 가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함수라는 건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중에 특정한 값일 때만 딱딱 구하는 게 그때마다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게 0일 때도 방정식, 이게 1로 고정될 때 그것이 방정식, 그때 근. 2로 고정될 때 이 값이 2가 나올 때 그때 근이 또 방정식의 근. 근데 이걸 쭉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y라는 변수로 이 식이 나온 값을 갖다가 y라고 만들어주면 x가 딱 정해질 때마다 그에 맞춰 y 값이 따다다다다다 이 식의 값 자체가 쫙 매칭이 되게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게 함수예요, 함수. 정확히 말하면 x의 값이 바뀌었을 때 그 x가 들어가 있는 식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함수라고 해서 쫙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로 넘어가면 y라고 놓게 되면 이 식 전체가 x가 달라짐에 따라서 y 값도 쭉 다 바뀌게 돼요. 그게 함수가 됩니다. y가 함수예요. x에 따라서 쭉 얘가 받아주거든요. 너 마음대로 실수범위 마음대로 들어가 봐. 내가 다 받아줄게. 이게 바로 그 x값에 대한 함수가 돼요. 다만 이 y라는 녀석은 결국 이 식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들어가 있는 식 전체의 값. 그걸 y라고 딱 아예 그냥 놓은 거예요. 식이 바뀌는 값 자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은 y는 x의 1차 식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y를 이때는 x의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엔 아래같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 정도 응용은 되겠죠. 이걸 특히 뭐 0이나 얼마 특정 값일 때 x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너 마음대로 바뀌어. x가 마음대로 달라져 봐. 거기에 따라 내가 그 값도 맞춰줄게. 이걸 y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x 2차 식으로 이 식 전체를 갖다가 y가 쭈루루루룩 받아주는 거니까 이 y라는 녀석은 x에 대한 2차로 되어 있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y가 x의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 x가 달라짐에 따라서 실수 범위 내에서 달라짐에 따라서 y 값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배울 거예요. 즉 방정식보다 더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는 방정식을 다 포함을 해요. 함수 중에서 특정한 x일 때 그에 맞는 y 값으로 딱 정해지면 그것이 바로 그 경우에 한 2차 방정식이나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x 값에 따라서 y가 쭉 다 바뀌는 그 등식을 다 커버하는 게 함수가 되고, 자, 이 정도 개념 그냥 이 정도 간단히 하시고요. 제가 지금 1차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함수 개념부터 따지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2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x의 2차식으로 단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2차식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 식 전체 값을 y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fx라고 놓기도 해요. 즉 x가 들어가서 어떻게 쪼물락되는 식이다 이 뜻입니다. 이걸 fx라고 놓죠. f라는 건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펑션이에요. 그래서 그 펑션에 f의 이니셜을 딴 겁니다. 그래서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차 함수일 때는 1차식으로 나올 거고 지금은 2차 함수니까 fx를 2차식으로 놓은 거죠. 일반적인 형태로. 그리고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실수범위에 따라서 다 쫙 집어넣게 되면 그에 따라 y도 이 식의 값 전체가 쭉 어떻게 되는지 서로 마주 매칭이 되는 그 관계를 갖다가 다 표현한 게 x의 2차 함수입니다. 함수는 누굴 지칭한다고요? y예요. y가 바로 함수예요. x의 2차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이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한다면은 그렇다면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x가 1일 때 y가 얼마인데? 그럼 1을 집어넣자. 얼마가 나오냐? 이 식 전체 값은 6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쓰나요? y는 6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y가 6 나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 y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y라고 이 식 자체를 받아줄게라고 쓴 대표적인 형태고 이때는 x가 1일 때의 특정한 y 값이잖아요. 이 식의 값. 그럴 때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f라는 이 식 자체를 갖다가 fx라고 놓는 형태는 이 x가 얼마가 들어가는데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표현이에요. y라고 놔도 되지만 이거는 그 x가 얼마로 들어갈 때 그거에 맞춰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x가 들어가는 값을 표시하기 위한 형태의 포맷이에요. 자, 그래서 f1은 뭐다? x가 1을 넣었을 때 이 식 전체의 값이 얼마냐? f1 또 f2는 x가 2일 때 값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y라고 쓰면 이건 그냥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의미상 얘는 x가 1일 때 그 함수의 값이라고 해요. 함수값. 그죠? x가 1일 때 y값. 그거를 갖다가 1일 때 함수값이라고 해요. 글씨를 너무 못 쓴가? 자, 그 함수의 값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이게 아마 좀 생소한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잡았구나. 방정식의 확장판이구나. 그리고 y라고 놓는 건 x가 달라질 때 쭉 다 받아주는 대표적인 이게 식의 형태라면 x가 특정한 얼마일 때 나오는 이 값은 우리가 fx 형태에서 f1, f2 형태로 x랑 좀 더 밀착시킨 형태로 표현되는구나. 이것을 함수값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놓으면 그냥 이것은 2차 함수라고 말하고 특정한 x값일 때 이 값은 1일 때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올 때 y는 x의 2차 함수라고 한다.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중요한 거는 그 식이 2차 다항식으로부터 유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2차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는 1차 함수죠. 안 되고 얘는 뭐예요? x제곱이 있는데 분모로 있잖아. 이거는 지금은 안 배워주면 나중에 유리함수라고 배웁니다.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에요. 다항식은 우리가 약분 다 해서 이 분자에만 문자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분모에 있으면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때는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대수함수라고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자, 어떻든 2차 함수 아니에요. 이건 넘어갑니다. 2차 함수를 모두 고르면 별로 어렵지 않죠. 정리 다 해서 2차식의 형태로 y는 꼴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건 딱 봐도 아니죠. 이거 유리함수라고 했어요. 안 돼요.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얘는요 1차 함수죠. 안 돼요. 얘는요 2차 함수 맞죠? 이건요 맞아요. 이것까지 정돈하면 x제곱이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그게 y라고 났으니까 y라는 녀석은 x의 2차식으로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맞아요. 얘도 맞아요.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x죠. 2차 함수 맞죠? y가 x의 2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차 함수.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미안한데 얘는 x 3승까지 가요. 이 경우 y는 x의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되는 건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정리 다 했을 때 x 2차식이 최고차로 되어 있는 다항식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럼 문장으로 돼 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활용해서 많이 쓰이는데 과연 어떠한 관계가 이차 함수에 서로 패턴을 보이는 관계일까? 자, 간단히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x, 변이 x일 때 정삼각형이니까 둘레는 3x가 되겠죠. 이건 1차 함수 관계입니다. 2차의 영역에 그 관계식이 안 나와져요.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 넓이는 y는 x제곱인 거 알고 있겠죠. 가로 세로 x 똑같으니까. 이건 2차 함수 맞죠?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2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얘가 2고 얘가 x고 요게 2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평행사변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 알고 있겠죠. 그래서 y는 2x네요. 이것은 2차 함수가 안 됩니다. 1차 함수 관계. 안 되고요. 다음에 4번. 반지름이 x이고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 넓이. 피자의 4분의 1쪽이죠. 그럼 뭐예요? 원 전체 넓이가 파이 곱하기 반지름 x니까 이게 전체 넓이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넓이가 되겠죠. 어때요? 4분의 1 파이라는 건 상수니까 4분의 1 x제곱 형태가 되니까 4분의 1 파이 곱하기 x제곱이니까 y는 x의 2차 함수가 되는 게 맞죠.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x고 높이가 2x인 원기둥의 부피. 자, 반지름이 x, 높이가 2x. 이런 원기둥의 부피.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파이 x제곱이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하니까 2파이의 x의 세제곱이 되겠죠. 3차 함수입니다. v라고 놓으면 안 되고 y라고 놨으니까 이렇게 y는 x의 3차 함수니까 안 돼요. 답은 그래서 2번,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그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뭐 잘 배우셨겠죠. 뭐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저랑 같이 뭐 처음부터 수업을 이제 하셨다면은 뭐 아마 함수 개념부터 좀 제대로 딱 해드렸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요 3-21 부분부터만 이제 2차 함수를 들으면서 하셨다면은 이제 함수 개념을 뭐 일단 조각조각 정도로 좀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1 과정에서는 사실 함수의 개념을 따진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웬만큼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다른 그래프적인 부분에 더 강조를 둬가지고서 풀이를 많이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출발할 것은 이런 형태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인 B도 1차항도 없고 상수항도 없고 A가 1인 경우나 마이너스 1인 가장 간단한 것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왜? 쉽잖아.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먼저 y는 x제곱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간단 버전이에요. 더 이상 간단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럼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점 몇 개 찍어서 패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얘가 1일 때는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일 때는요. 2가 아니에요. 4가 됩니다. 3일 때는요. 3도 아니고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조금 더 키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림을 그리면 1일 때 1로 가는 직선보다도 더 2일 때 2로 가면 이렇게 되고 얘는 더 이렇게 되니까 점점 패턴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보이죠? 근데 얘를 갖다 좀 더 자세히 그리게 되면 결국 이런 모양이 나와요. 곡선 형태가 나옵니다. 급격히 올라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1, 2, 3 떠듬떠듬 하는 게 아니고 사이값도 다 실수 범위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수직선에 빈틈이 없는 실수의 연속성 기억하시죠? 이 사이는 무리수, 유리수가 다 있으니까. 그럼 그 x가 들어갈 때마다 이 y값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쫙 받아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의 특징이 있어요. 제곱이기 때문에 x가 왼쪽으로 가더라도 절대값만 똑같으면 y값은 제곱되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보면
똑같은 y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어때요? 좌우가 어떤 모양이에요? 대칭이 되죠. 그래서 이 특징은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인 이런 포물선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포물선. 파라볼라라고 하죠. 네.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간단 버전의 이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됐죠? 바로 이 모양이에요. y축의 정확히 대칭인 형태입니다. y축 선대칭 도형이에요. 접으면 포개져요. 자, 그래서 이게 y는 x제곱이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해석을 해볼게요. 좀 재미는 없지만. 자, 이 영역을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를 쪼개본다면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얘를 보게 되면요. 얘는 이 1사분면 영역에서는 두 점을 잡을 때 x가 오른쪽으로 커지면 x를 키우면 원료 들어가는 x값을 더 키우면 y값 역시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x값이 처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x값이 달라지면 그거 받아주는 식 전체 값도 커져요. 오른쪽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 그래프적인 모양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대충 기울기도 양의 기울기에 같잖아요. 직선은 아니지만. 즉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영역은 그래요. 0보다 큰 영역에서 1사분면 영역이죠. 뭐 1사분면, 4사분 영역이죠. 네, 요 축을 중심으로 1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네, 커질 때 커집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여기는 요 2사분면 영역이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집니다. 왜? 사실 음의 영역에서는 x가 커진다는 건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절대값이 점점 원점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작아지잖아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절대값이 커야 커질 텐데 얘는 점점 절대값이 작아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직선으로 본다면 대충 이쪽 이런 영역, 이런 모양을 나타내니까 마이너스, 즉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x가 커지면 y는 감소. 여긴 x가 커지면 y도 증가. 이해가 되죠? 그냥 그림에 대한 해석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거부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y축과 어디서 만나나요? 네, 원점에서 만납니다. y축에 대해 선대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네, 꼭지점. 대칭축과 만나는 교점이에요. 꼭지점. 이렇게 접혀지는. 괜찮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별거 없어요.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은 거. 그럼 그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하나 추가되니까 뭐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자 이 뜻이에요. 즉 얘가 1일 땐 연 1이지만 얘는 1은 좋은데 마이너스 달고 가자. 그래서 반대로 내려가요. 반대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1일 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2일 때 4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가요. 내려봤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까지는 얘나 얘나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일 때 1은 좋은데 마이너스 달고 내려가요. 최종적으로. 내려가. 이쪽이야. 너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오케이?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여기까지는 얘랑 차이가 없는데 얘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아래로 정확히 내려가요. 반대로 가요. 일로 못 가요. 지하로 가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위로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어떤 모양일까요? 물론 얘 자체만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선대칭 그래프 도형이에요. 얘도 그렇고 다 y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꼭지점도 원점 똑같아요. 꼭지점은 다시 말하지만
대칭축과 그 도형이 만나는 교점, 딱 중앙선이 겹치는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얘하고 얘 차이는 뭔가요? 얘는 정확히 이렇게 미러 이미지예요. 올라간 거에 반대로 가니까. 얘가 더 올라가면 얘는 더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니 뭐예요 이게? 대칭인데 자기 자체는 Y축 대칭이지만 얘네 서로 간에 비교하면 서로 간에는 그렇죠. X축에 대해서 서로 미러 이미지예요.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체는 각각 Y축 대칭이에요. 얘도 Y축 대칭이에요. 하지만 서로 간에는 뭐라고요? X축 대칭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림 보고만 보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올라가는 게 1, 4분면의 이 녀석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얘는 반대죠. X가 커질수록 점점 내려가잖아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마이너스를 마지막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하로 더 깊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커질 때마다 Y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X가 커지면 Y가 작아져요. 여기는 X가 커질수록 Y가 더 내려가고 반대로 2, 3, 4분면 Y축의 왼쪽에서는 X가 커질수록 Y 값도 커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X가 커지면 Y가 커져. 그러니까 즉 이런 오른쪽 위로 가는 우상향 여기도 우상향 여기는 우하향 여기는 우하향 요 그래프적인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그냥 그림을 읽으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뭐 머리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한 그림의 해석이니까 그렇게 접근하세요. 이걸 막 외워야 되겠다고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처음에 소개받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 뭐 딱 얘기했는데 별거 없어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하다. 맞죠? 포물선이니까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겠죠?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 위로 볼록. 그렇죠? 네. 어떤 학생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혓바닥을 땅 보고 낼름낼름 하는 게 이거고. 혓바닥 같아가지고. 혓바닥을 하늘 향해서 낼름거리는 게 이거다. 약간 좀 표현이 약간 좀 거시기하긴 한데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 다음 각각의 도형은 자기 자체가 Y축 대칭이 됩니다. 물론 얘와 얘 서로 간에는 X축의 대칭인 관계예요. 서로 간에. 자기 자체는 Y축 대칭.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할 때 증가하고 커지면 커지는 관계. 0보다 작을 때는 X가 커질수록 Y는 내려가는 관계. 이런 식으로. 꼬라박죠? 올라가죠? 이런 형태입니다. 커브처럼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가 커지면 Y는 내려가는 감소고 얘는 X가 오른쪽 갈수록 Y는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겠죠? 서로가 반대예요. 그죠? 자, 다음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대칭축과 이게 축이에요. 축. 선대칭의 선, 대칭선, 대칭축 그것과의 고점을 원점이라고 합니다. 원점. 오리진. 됐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별 얘기가 없으면 모조리 X는 실수범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라인이 나오겠죠? 점을 떠듬떠듬 찍는 게 아니라. 됐죠? 네, 이 정도 그냥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처음 배운다, 낯설다 하시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 뿐이니까 그냥 몇 번 보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점점 더 친숙해질 거예요. 자, 두 개를 이제 비교했죠? 어때요? 네, 이건 선의 대칭 도형이에요. 선에 대해 대칭이죠? 선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 포물선. 그 대칭축을 축이라고 말합니다. 대칭축에서 대칭을 빼고 그냥 축이라고 합니다. 축. 그 다음에 그 축과 이 포물선의 교점을 꼭지점. 됐죠? 네, 명칭이에요. 그냥 대칭축을 그냥 축이라고 하고 그 축과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별거 없습니다. 대칭축, 포물선의 축. 그 교점을 포물선의 꼭지점. 교점. 됐죠? 자, 그럼 볼까요? y는 x축 그래프에 대해 다음을 구하라. 꼭지점. 그림 보고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꼭지점이 어디겠어요? 네, 바로 원점이죠. 이런 모양이니까 원점. 그렇죠?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게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 그래서 축은 y축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이건 식이 아니잖아. 우리 y축을
직선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이제 공부를 좀 안 한 친구는 아 그거야 y니까 y는 0이에요 이러면 틀려요. 아니죠. 요 라인은 y축은 x는 0이라고 쓰는 거죠. 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선을 구성하는 점들은 x가 0인 녀석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x가 0일 때 쭉 y 값을 다 실수 범위로 놓은 값이 이거기 때문에 이 식은 x는 0이라고 씁니다. 이 축은. 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구간, 공동체 구간. 뭐예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건 이쪽이죠. 그래서 어디예요? 네, 1, 4분면. 또는 x가 0보다 큰 구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x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의 함수식은 자, 이 자체는 y축 대칭이지만 이 그래프하고 x축의 대칭인 거는 바로 이 녀석이 되겠죠. 이 녀석이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함수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안 어렵죠? 그냥 그림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좀 친숙해져 봐라. 우리 낯서니까 친구하자, 친해지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자 이제 그거에 짝이 된 마이너스가 붙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다음에 답하라. 자, 요 모양이잖아요. 요거는 꼭점이 뭐예요? 원점이죠. 똑같아요. 축의 방정식.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이게 축의 방정식이죠. y축인데 y라고 쓰면 안 되고 x는 0이라고 했죠. 왜? 이걸 구성하는 모든 선의 이 점들은 이 선의 점들은 x가 0인 녀석들만 쭉 모아놓은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것. 이 모양이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즉 약간 기울기가 양인 형태의 곡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거 아까 했어요. 2차 함수인 거 구하시오. 정리했을 때 최종적으로 y라는 녀석이 x의 2차식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 y가 x 2차식 함수다. 즉 2차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y 자체 이거는 지금 이항하면은 이 형태가 되니까 2차 함수가 맞죠. 얘는 볼 것도 없어요. 유리함수예요. 안 됩니다. 얘도 정리하면은 우리 x 제곱항이 나오는 거 맞죠. 얘가 2x 뺀다 하더라도 x 제곱항이 최고차로 나오니까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얘는요. 마치 2차 함수처럼 페이크를 하지만 얘를 정리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는데 여기 x제곱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2차 항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1차 함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마치 이게 제곱항이 있어 보이지만 앞에서 벌써 4x 제곱이 나오면서 얘랑 없어져요. 그래서 1차 함수가 됩니다. 안 돼요. 얘는 되죠. x제곱 마이너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합차식인데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비읍 세 가지가 되겠죠. 안 어렵죠?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봐서 그냥 2차식이네 아니네 판단만 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비슷한 거 아까 했죠? 한 번 더 할까요? 똑같은 것도 많이 보여요. 한 변이 x인 정사각형 넓이니까 네, y는 x제곱 맞죠? 그 다음에 한 모서리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 정육면체라는 거는 주사위 모양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x래요. 뭐예요 그러면? 이게 x니까 밑넓이가 x제곱이고 높이가 x니까 x 세제곱이 바로 부피가 되겠죠. 이건 3차 함수라서 안 돼요. 그 다음 밑면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x랑 x 빼기 1인 x 더하기 1인 평행사변의 넓이. 밑면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x 더하기 1이니까 네.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 알고 있죠. 괜찮죠? 네. 2차 함수 맞습니다. 둘레가 20, 세로가 x인 직사각형의 넓이. 둘레가 20이라는 거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합한 게 20이라는 거니까 얘가 x라고 한다면 여기는 10 빼기 x가 돼야 됩니다. 이 절반 더한 게 10이 돼야 나머지도 10이 되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넓이 구하려면은 가로, 세로니까 y는 x 곱하기 10 빼기 x가 되니까 2차 함수가 되는 거 맞죠?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x인 원기둥의 부피.
요 반지름이 x라고 했으니까 민넓이가 파이 x제곱이고요. 높이가 20이니까 자,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 아까 미리 나왔네요. 2번이 2차 함수가 안 됩니다. 이건 3차 함수예요. 괜찮죠? 이렇게 y란 녀석이 x에 최종적으로 2차식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y가 x의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자, 이게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도록 한답니다. 그럼 되게 쉽죠? 정리합시다. y는 3-k의 x의 제곱. 동류한 계산했어요. 그다음 마이너스 kx 더하기 2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괜찮아요? 네, 별 문제 없어요. 지금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2차 함수가 된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2차 다항식이 돼야지만 y가 그것으로 나타내는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2차가 되려면. 그러므로 k값 자체가 3이 안 되면 됩니다. 3이 되면 1차 함수가 돼버리겠죠. 2차 함수가 되려면 3만 아니면 돼. 이러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요거 갖다가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 봐서 그럴 거예요. 0만 아니면 됩니다. 쉽죠? 다음에 4번 합니다. 자, 이것도 아까 거에 조금 연결될 수 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a제곱 x제곱에 2a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될 때 이게 x에 대한 2차 함수래요.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2a의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의 x 플러스 18a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얘가 x의 2차 함수니까 얘가 0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2차는 사수해야 돼. 무조건 살아야 돼. 0이 되면 안 돼. 자, 그럼 a 더하기 2 값 자체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a가 0이 되는 거가 아니면 되겠죠. 근을 먼저 구해놓고 그게 안 되면 돼요. 됐죠? 자, 2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2차 함수가 되려면은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러려면 이 근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뜻이죠. 마이너스하고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될 수 없는 값이 되겠죠. a가 저 값을 가지면 큰일이야. 괜찮죠?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다음에 5번 합니다. (6번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2차 함수에서 이 값을 구하라. 제가 아까 이 형태는 뭐라고 했죠? 이 형태 자체가 y라고 놔도 되지만 이 형태의 포맷은 이 x 값에 따라서 이 x랑 짝을 맞춰주는 밀착형 형태라고 했습니다. 변신 형태예요. 니은 받침이에요. 이응 아니에요. 변신 형태예요. 그렇죠? 이 형태는 그냥 전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고 얘는 그것보다도 x랑 좀 더 밀착 형태입니다. 자, f1은 여기다가 1 넣은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더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 f의 마이너스 2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는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죠? 이렇게. 제가 일부러 계산을 안 했어요. 왜냐면 두 번 계산하기 싫어서. 빼라니까 그냥 할게요.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빼기니까 더하기 3분의 8이니까 3분의 6이 되면서 2가 되겠죠. 네, 그나마 조금 계산 덜 하느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이자마자 막 여러분 나 계산 보이니까 열심히 할래. 그래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경우는 이제 풀다 보면 굳이 먼저 계산하지 말자.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음에 6번 합니다. 자, 아까 함수값 형태 버전, 밀착형 포맷에 대한 응용 문제죠. 자, 볼게요. F1은 여기다가 1 넣은 거예요. 그래서 F1 값 자체는 여기다 똑같이 1 넣은 거. 1 더하기 2a 빼기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 FB 값은 일단 이 값이 얼마냐? 2라고 했으니까 a부터 잡죠 뭐. 이게 지금 4가 돼야 되니까 a 값 자체가 2가 돼야겠죠. 그래야 이게 5 빼기 3이니까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B 값은 x에다가 b는 거니까 b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b가 다 들어가는 건데 a 값이 지금 2인 거 찾았으니까
이게 4가 되네요. 그래서 4b 빼기 3으로 놓겠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7이에요. a를 먼저 지금 업데이트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b제곱 더하기 4b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b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자, a 값도 구했고 b 값도 구했으니까 더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빵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고. 자, 6번은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제가 한 50분 했나요?